이번 시간에는 냉난방장치의 점검 및 진단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냉난방장치 정비의 3페이지부터 29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웠던 교육은 끝났다. 조금 더 명확하고 쉽게 알아보는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도현입니다. 자동차에서 냉난방장치의 주요 기능은 실내 공기의 온도, 습도, 풍량 등을 조절하고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먼지를 제거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 유리창의 서리 방지를 통해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 안전운전을 도와줍니다. 이번 시간엔 이러한 냉난방장치의 정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오늘 강의를 소개해 주실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전기전자장치 정비 강의를 맡게 된 지명석 교수입니다. 교수님, 냉난방장치의 기능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한 개의 장치에서 이렇게 여러 개의 기능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냉난방장치를 일명 공기조화장치 또는 HVAC 장치라고 합니다. HVAC라고 하는 것은 히팅, 벤틸레이팅, 에어컨디셔닝의 약자입니다. HVAC 안에는 풍량을 조절하는 블로우 모터와 냉방용에 쓰는 증발기, 그리고 난방용의 히터 코어 등 3개의 핵심 부품과 흡입구의 방향을 선택하는 인테이크 도어, 그리고 배출 공기 온도를 조절하는 템프 도어, 그다음에 풍향을 선택하는 풍향 도어 등 3개의 도어가 하나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방, 난방, 환기 등의 공기 조화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 초반 설명이 길어져서 벌써 강의가 시작된 듯한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학습하게 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냉난방장치의 점검 및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학습 기대하고요. 학습 전 기정 씨의 이야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기정 씨가 화가 많이 났어요. 아우 짜증나. 상사에게 혼이 난 것 같죠? 아 부장님은 왜 맨날 나만 가고 그래? 아 진짜 내가 만만한가. 아 열받아 죽겠네 진짜. 아 안되겠다. 아 에어컨을 열 좀 시켜야겠다. 아 에어컨 끝까지 아주. 열을 식힐 때는 에어컨이 최고죠. 에어컨 버튼 눌러주세요. 뜨거워! 아니 에어컨에서 왜 뜨거운 바람이 나와? 안녕하세요. 아, 정 비서님. 아, 제가 좀 열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열 좀 식히려고 에어컨을 틀었는데 아, 글쎄 에어컨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 뭐가 문제예요?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네.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 에어컨은 작동을 안 해요. 네. 에어컨 작동을 안 하니까 이거는 전기 쪽 회로도 또 확인을 해봐야 되고, 에어컨 컴프레셔에 있는 뒤에 단자나 에어컨 온도 센서의 단자가 접촉 불량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에어컨 파이프가 터졌거나, 예, 그 조금 시간을 주셔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을 갖고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인과 네. 방법은 찾았는데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요?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에 냉난방장치 점검 진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 선수학습, 핵심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냉난방장치의 점검과 진단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으로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정비지침서에 따라 냉난방장치를 점검 진단하여 이상 유무를 판단하고 정비지침서에 따라 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냉난방장치의 고장 원인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시작하기 전 선수학습과 핵심 용어도 확인하세요. 온수식 난방장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난방 방식입니다. 냉각수를 실내의 HVAC 안에 위치한 히터 코어로 보내서 공기를 가열한 후에 블로우 모터를 사용해서 실내를 난방하는 방식입니다. 연소식 난방장치는 독립된 외부 연소기를 이용해서 차량 실내를 난방하는 방식입니다.
열 교환기로 공기를 직접 데워주는 직접형 연소식 히터와 냉각수를 데워서 이 온수를 열원으로 이용하여 공기를 데워주는 간접형 연소식 히터가 있습니다. PTC 난방장치는 포지티브 템퍼레이처 코에피션트 서미스터의 약자로서 히터 코어 옆에 장착된 PTC 코일을 전기적으로 가열해서 실내로 유입되는 공기의 온도를 높이는 장치입니다. PTC 코일은 전류가 인가되면 발열하게 되고 저항이 증가해서 추가적인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안전한 소자입니다. PTC 히터는 배터리의 방전을 방지하고자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만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열 플러그 난방장치는 냉각수 라인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외기 온도가 낮을 경우 일정 시간 동안 작동해서 엔진에서 히터 코어로 유입되는 냉각수의 온도를 높여줌으로써 온수식 난방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냉방장치의 종류에는 TXV 방식과 CCOT 방식이 있습니다. TXV 방식이란 Thermal Expansion Valve 방식이고 CCOT 방식이란 클러치 사이클링 오리피스 튜브 방식입니다. TXV 방식은 최근 국내 대부분의 승용차에서 적용되는 냉방 사이클인데요. 기본 사이클을 살펴보면 압축기, 응축기, 리시버 드라이어, 팽창 밸브, 증발기, 압축기 순으로 계속 순환됩니다. CCOT 방식의 기본 사이클을 살펴보면 압축기, 응축기, 오리피스 튜브, 증발기, 어큐뮬레이터, 압축기 순으로 계속 사이클이 순환됩니다. 팽창 밸브 역할을 오리피스 튜브에서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냉매가 오리피스 튜브를 지나면서 압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냉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 자동차에서 냉난방 장치는 탑승원이 쾌적하게 느끼는 실내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제 자동차는 예외인가 봅니다. 왜요? 냉난방장치에 문제가 있나 보군요. 아니, 제가 화를 내면 같이 화를 냅니다. 얼마 전에 이게 더워서 열 좀 식히려고 에어컨 틀었는데 갑자기 더운 바람이 확 나오는 바람에 화상 입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냉난방 장치를 정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아, 그럴까요? 그럼 냉난방장치를 정비하러 가볼까요? 실습 준비물 제가 준비했습니다.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습에서는 항상 안전이 중요하므로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도 살펴보기 바랍니다. 에어컨의 자기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자동차에서는 에어컨 컨트롤 패널 혹은 진단기를 이용하여 자동차 냉난방 장치의 고장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패널을 통한 자기 진단 방법은 점화 스위치를 언한 후에 에어컨 컨트롤 패널의 오토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AMB 스위치, 즉 외기온도 스위치를 2초 이내에 4회 이상 빠르게 눌러줍니다. 그러면 화면 표시부에 고장 코드가 나오게 되는데 0.5초 주기로 전멸돼서 두 자리 코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고장 코드가 2개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코드가 2회씩 순차적으로 전멸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 진단 중에 오프 스위치를 누르면 자기 진단을 종료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진단기를 통한 자기 진단 방법입니다. 먼저 점화 스위치를 언한 후에 자기 진단기를 진단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차종 및 엔진 제어 시스템을 선택한 후에 실행 버튼 엔터를 누르고 엔진 ECU 제어 항목의 고장 유무를 확인합니다. 차종 및 에어컨 시스템을 선택한 후 실행 버튼을 누르고 FATC 제어 항목에 고장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와, 아니 장치는 한 개인데 왜 이렇게 알아야 할 것들이 많아요?
저는 몸에 열이 많아서 에어컨만 잘 넣으면 되는데 이 많은 것을 꼭 다 알아야 하나요? 그럼요. 지금은 힘들지만 오늘 정비 방법을 잘 익혀두면 현장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에어컨 냉매 압력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에 에어컨 매니폴드 게이지를 설치한 후 에어컨 라인 압력을 측정합니다. 장갑과 보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신냉매 매니폴드 게이지에 고압과 저압 피팅 핸드 밸브를 시계 방향으로 모두 잠그고 냉매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매니폴드 게이지의 충전 호스를 에어컨 라인의 서비스 포트에 설치합니다. 이때 파란색 저압 호스는 저압 정비구에 설치하고 빨간색 고압 호스는 고압 정비구에 연결해서 호스 너트를 손으로 조여줍니다. 시동을 걸어 엔진을 워밍업 시킨 후에 실내 온도를 최저로 놓습니다. 블로어 모터는 단수를 최고로 하고 엔진 회전수를 2000rpm으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압축기가 작동될 때 고압과 저압의 압력을 측정합니다. 냉동 사이클이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경우에 동일한 냉매량이 충전되어 있어도 외기의 온도에 따라서 라인 압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랍니다. 에어컨의 냉매 압력이 저압과 고압이 모두 낮은 경우나 사이트 글라스에 기포가 보이는 경우에는 냉매가 부족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압과 고압이 모두 높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에어컨 냉매가 너무 과도하게 들어갔거나 압축기의 냉각 상태가 불량인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압과 고압이 모두 높거나 저압 배관을 만졌을 때 미지근한 경우에는 시스템 내에 공기가 유입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수님의 설명을 쭉 들으면서 느낀 점이 한 번 들어서는 정확히 알 수 없겠구나 하는 건데요. 배운 것을 잊지 않도록 꼭 반복해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현장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꾸준하게 연습해서 오늘 배운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마무리할까요? 냉난방장치의 점검과 진단, 이제는 어렵지 않아요. 네, 어느덧 학습이 끝나는데요. 어떠세요? 이번 시간 학습 내용만 잘 기억하면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점검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꾸준한 학습을 통해서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학습한 내용으로 여러분 모두 냉난방장치의 점검 및 진단에 자신감이 생겼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던 교육은 가라! 앞으로도 알찬 교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냉난방장치를 점검하겠습니다. 이 컨트롤 모듈에 보면 전면 유리 성해 제거 버튼, 그리고 뒷유리 열선 버튼, 에어컨 버튼, 실내기 외기 버튼, 그리고 온도를 높게 낮게 설정할 수 있는 온도 조절 버튼, 그리고 풍량을 조절해주는 풍량 조절 버튼, 그리고 모드, 전면 유리, 그리고 이제 사람 정면으로 오는 바람, 이제 발밑에 오는 바람, 뭐 이런 걸 이제 설정을 해줄 때 쓰고요. 그리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오토 버튼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꺼주는 이제 오프 버튼이 있는데요. 성해 제거 버튼 경우에는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같이 연동이 돼서 작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뒷유리 열선은 뒷유리 열선에 전원이 오는지 점검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버튼은 차량 전면부에 장착되어 있는 콘덴서 팬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에어컨 찬바람이 잘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에어컨 컴프레셔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함으로써 버튼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기 외기 버튼 같은 경우에는 조수석 전면부 본네트 뒤쪽 부분에 와이퍼 하단 부분에서 통해 공기가 전면 외부 공기가 유입이 되고 그리고 실내부를 순환해주는 공기를 이제 설정해주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냉난방 장치에 있어서 온도 조절 버튼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온도 조절 버튼 같은 경우에는 조수석과 중앙 쪽에 위치한 에어컨 히터 박스 옆에 이제 설치된 온도 조절 액추에이터를 구동시켜서 온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버튼을 조작함으로써 액추에이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식으로 온도 조절 노브를 액추에이터가 움직여주는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작동이 다 됩니다. 냉난방 장치의 내기 외기 조절 버튼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외기 조절 버튼을 조작하게 되면 조수석 전면부에 있는 히터 에어컨 박스의 상당 부분에 그러니까 상부 부분에 위치한 조절 노브를 움직이게 돼서 내기 외기를 조절하게 됩니다. 예, 내외기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냉난방 장치에 있어서 모드 조절 버튼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드 조절은 전면부, 전면 유리, 하단부로 이제 바람이 나오는 통로를 제어를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쪽으로 이제 바람이 풍향이 이제 생성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버튼이고요.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 단계마다 조금씩 움직이면서 풍향을 조절해 주고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냉난방 장치의 에어컨 버튼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버튼을 작동시킬 시에 에어컨 컴프레셔가 작동이 되고 추가로 차량 전면부에 장착되어 있는 콘덴서에도 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콘덴서 열도 식혀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라디에이터 팬 및 콘덴서 팬이 작동이 되어 콘덴서를 식혀주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신형 중형 차량의 에어컨 히터 컨트롤 모듈 버튼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차량과 동일하게 이제 온도 조절을 차량 스스로 히터 모듈 자체가 유지를 해줄 수 있는 오토 버튼, 그리고 전원을 끌 수 있는 오프 버튼, 그리고 풍량을 조절해 주는 풍량 버튼, 그리고 에어컨 싱크 버튼이 이제 또 추가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싱크 버튼은 신형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운전석과 조수석을 개별적으로 냉난방을 따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이제 장치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시 운전석과 동일하게 설정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버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 스티어링 휠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스티어링 휠 열선 버튼이 추가되었고요. 전면 유리의 습기를 제거해주는 버튼, 그리고 풍향, 전면 유리, 전면 그리고 하단 발 부분에 풍향을 바꿔주는 이런 모드 버튼, 그리고 뒷유리 열선, 그리고 실내기, 외기 버튼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내 온도와 그리고 실내 공기의 오염 상태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감지해 주는 센서류 부분들이 통하는 이제 토출구, 이런 벤트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좌우 온도 조절을 따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이제 듀얼 온도 버튼도 따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진단기를 이용하여 냉난방 장치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시동을 켠 후 OBD 단자 커버를 제거한 후에 이 차량 진단 통신 모듈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 차량 진단기 통신 모듈을 설치한 후 차량 진단기에 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차량의 정확한 제원을 입력시킵니다. 차량의 차대 번호를 이용을 하여 좀 더 정확하게 차량 제원을 입력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할 냉난방 장치 에어컨 선택 탭을 선택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센서 데이터 메뉴를 이용을 하여 에어컨 냉매 장치의 센서 데이터 입력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서 데이터 메뉴를 클릭하면 에어컨 히터 컨트롤 모듈에 입력되고 있는 냉난방 장치 관련되어 있는 센서들의 그 입력 값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냉난방 장치 컨트롤 모듈에 메모리 되어 있는 고정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메모리에 고정 코드가 없는 거 봐서는 양호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센서 데이터 화면을 키워 이렇게 센서 출력 값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냉난방 장치에 있어서 에어컨 컴프레셔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컴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냉매 라인에 냉매를 압축시켜 압력을 만들어서 에어컨 냉매 순환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이제 에어컨 컴프레셔를 보면 앞에 이제 풀리 모양을 확인을 해서 이제 신형인지 구형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예전 연식이 오래된 차종이나 옛날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 전자 마그네틱을 이용을 해서 에어컨 컴프레셔 이 앞에 마그네틱 클러치를 연결 해제를 해서 에어컨 압력을 조절해 주는 방식이 있고요. 이 옆에 보이는 것은 앞에 마그네틱은 안 달려 있지만 뒤쪽에 내부에 있는 사판의 각도를 제어를 해서 가변으로 압력을 조절해 주는 이런 이제 방식이 요즘 도입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가로 에어컨 냉매 라인에 파이프 교환 및 호스 교환, 그리고 이런 컴프레셔 및 내부 에버퍼레이터 콘덴서 교환 작업 실시 후에는 항시 냉매에 있어서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오링들을 교환해 줌으로써 작업에 보다 이제 뭐 누기나 이런 거를 이제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완성도 높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냉난방 장치 냉매 압력 및 교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에 있는
에어컨 라인에 압력 호스, 저압 호스에 캡을 탈거를 합니다. 후에 고압과 저압의 연결 부위를 연결해 줍니다. 연결한 후에 에어컨 장치에 전원을 연결한 후 엔진 시동을 걸어 에어컨을 작동하여 압력 상태를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에어컨 작동 시에 보통 고압은 대략 100에서 150 사이, 그리고 저압은 20에서 40 psi 사이의 압력을 갖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압력이면 에어컨 장치는 특별히 큰 무리 없이 작동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냉매 교환에 앞서 먼저 차량 시동을 끈 후 에어컨 장치 전원을 오프시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컨트롤 패널을 통한 에어컨 자기 진단 방법입니다. 점화 스위치를 온한 후 에어컨 컨트롤 패널의 오토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AMB 외기 온도 스위치를 2초 이내에 4회 이상 빠르게 누릅니다. 그러면 화면 표시부에 0.5초 주기로 두 자리 숫자의 고장 코드가 전멸하며 표시되는데, 고장 코드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코드가 2회씩 순차적으로 전멸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기 진단 중에 오프 스위치를 누르면 자기 진단을 종료할지 확인합니다. 진단기를 이용한 자기 진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화 스위치 온 후 진단기를 자기 진단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차종 및 엔진 제어 시스템을 선택한 후 실행 버튼을 눌러 엔진 ECU 제어 항목의 고장 유무를 확인하고, 차종 및 에어컨 시스템을 선택한 후 실행 버튼을 눌러 FATC 제어 항목의 고장 유무를 확인합니다. 에어컨의 압력 측정은 자동차의 에어컨 매니폴드 게이지를 설치한 후 에어컨 라인 압력을 측정하고 기록표를 작성하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장갑과 보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신냉매 매니폴드 게이지의 고압과 저압용 피팅 양쪽 핸드밸브를 시계 방향으로 모두 잠그고 냉매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런 다음 매니폴드 게이지의 충전 호스를 에어컨 라인의 서비스 포트에 설치합니다. 이때 파란색 저압 호스는 저압 정비구에, 빨간색 고압 호스는 고압 정비구에 연결하고 호스 너트를 손으로 조입니다. 시동을 걸어 엔진을 워밍업 시킨 후 실내 온도를 최저로 설정하고 블로어 모터의 단수를 최고로 한 다음 엔진 회전수를 2000rpm으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압축기가 작동했을 때의 고압과 저압 값을 측정합니다. 그런데 냉동 사이클이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냉매량이 충전되었어도 외기의 온도에 따라 라인 압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합니다.